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가 1,073명, 1,000명대 초반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확산세는 점차 줄어가는 추세지만 일상 곳곳의 감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도 계속 확산하고 있어서 다음 달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되는데요.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옆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시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나온 집단 감염 발생지는 제 맞은편에 있는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입니다.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선별진료소가 차려졌는데요. 이렇게 인근 종사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오전 9시부터 문을 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기줄이 흥인지문을 감쌀 정도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에서는 지난 6일 시장 종사자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자체 집계 결과 지금까지 8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이 계속 번지면서 종로구는 지난 16일부터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는데요. 동대문 종합시장은 옷이나 원단, 부자재 등을 판매하는 도매시장인데 A에서 D 등 모두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6개 동 모두에서 나왔는데 이 가운데 B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들이 근무하며 식사와 회의 등을 함께했고 창고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서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서울에서는 송파 가락 농수산물시장과 마포 농수산물시장, 중부시장 등 주요 시장에서 한 차례씩 집단 감염이 터져 나왔는데요. 그간 발생한 시장발 집단 감염의 경우 도매 업무 종사자가 시장 내 밀집된 여러 업소를 방문하면서 규모를 불리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단기 일용직 노동자도 많아 명단 관리가 어려워 한 번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감염 감소세를 보이는 지금 동대문 종합시장발 감염이 또 다른 변수가 될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달 초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예고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다른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새로운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 등 다음 달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내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먼저 간병인 1명이 확진 사실을 숨기고 근무한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경기도 남양주시 요양병원 집단 감염은 열흘 만에 8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한 차례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실내체육시설에선 석 달 만에 또다시 확진자가 나와 비상입니다. 지난 13일 이용자 1명이 감염됐는데 지금까지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 성북구에 있는 극단에선 지난 15일 종사자의 지인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뒤 1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현재까지 공연을 본 관객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공간에서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 방역당국도 자칫 새 거리두기 시행으로 긴장감이 풀어질까 걱정이 큽니다. 모두가 되찾고 싶은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앞에서 YTN 엄윤주입니다.